이것은 한국에 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홍콩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은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으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국과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국적 기업 유치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기업이 한국을 낙점하면서 일본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니폰 뉴스 네트워크는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자 해당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서울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한 패널은 놀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도쿄가 아니네요 라고 재차 확인하자 패널은 도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방송의 태도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의아함과 동시에 대단히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서울로 본부를 옮기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데 굳이 의문을 표시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본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지금까지 헤드쿼터, 즉 지사를 둘 때에는 전통적으로 홍콩 아니면 도쿄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는 것에 적잖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언론사는 뉴욕타임스로 꽤나 알려진 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더욱 큰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회사가 한국을 낙점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기사거리나 보도할 중요도가 높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 중에 한국이 대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일본보다 자유로운 취재와 미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를 접촉했을 때에도 손쉽게 테스트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실제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직원들의 지정병원으로 결정해서 코로나 및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역시 일본 언론은 이에 관해서도 보도했었고 네티즌들은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데 굳이 세계은행은 한국을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초반 방역이 부실했던 한국인데 잠깐 확진자가 줄었다고 지정치료국으로 선택한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은 확진자를 해외발 감염자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로 관리하며 일본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직원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한 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인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의 BBC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한국을 집중 취재하면서 초반에 한국이 코로나에 고전했다가 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고 전세계가 궁금해하는 K-방역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특종을 잡기도 했습니다. BBC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거의 매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알렸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것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인데 지난 20일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세계 백신 연합 가비의 기여 의지를 표했다면서 감사하는 뜻을 밝혔는데 가비의 경우 일본이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거액을 기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백신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 보급하려고 하지만 역시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수차례 방역 강국으로 칭찬하며 백신 개발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비교당하며 밀리고 있는 일본의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언론은 홍콩 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도쿄가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던 차였습니다. IT와 5G 인프라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는 한국을 대세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화웨이 5G나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 영향력이 작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국면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 동북아시아에서의 홍콩 지위가 약화되면서 한국이 급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온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뉴욕타임스행을 보도하면서도 거북한 것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니폰 뉴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전 장소로 도쿄도 후보에 올랐지만 외국 기업의 우호적이고 아시아의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 밝힌 서울행 이유 3가지 중 2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하나인 독립된 언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4대 일간지를 비롯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의 6개 주요 매체의 관련 보도를 보면 아사히 신문만 독립된 보도기관의 존재를 서울행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진보 매체 중 하나로 아베 내각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도 아베 내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일본에서 보기 드문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언론 보도의 독립성이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밝힌 3가지 이유 중 한두 가지만 거론하거나 이유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인 리테라는 NHK와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매체가 뉴욕타임스의 서울행 이유 중 보도의 독립성을 빼고 보도했다면서 뉴욕타임스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일본 미디어의 한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난 19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테라는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언론 자유의 후퇴를 거론한 뒤 한국에 졌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의 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험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임 최고 경영자로 최근 발탁된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독립 저널리즘에 대한 포부를 밝힐 정도로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진과 임원진은 최근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 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 독립성이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내각 2차 집권 이후 일본의 언론 독립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바로 아베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춰야 언론들도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공개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2위, 일본은 66위였습니다. 한국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므로 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요소도 없지만 한국보다 현저하게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정부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진보신문으로 속하는 도쿄신문의 경우 정부 인사가 나오는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을 2가지 이하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일본 부흥청 장관은 구마모토 지진 1년 뒤 수습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지진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흥청 장관과 당국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고 하자 장관은 화를 내면서 기자 보고 무례하다, 나가라, 당신은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정부 관련 인사들이 직접 광고주들에게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말라는 압박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일본에서는 독재에 가까운 언론 자유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한국에 오기로 한 뉴욕타임스는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언론 자유도는 32위에서 66위로 급하강했다며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오직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만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을 뿐이고 다른 언론사들은 절대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는 인용해 싣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밑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일본의 언론 자유도를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 지난 2017년에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비판한 보도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는
현재도 언론의 독립성에 우려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언론 자유도는 해외 언론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해당 나라의 주요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과 다양한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고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국 기업이 한국의 둥지를 트는 광경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